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 음악 정말 다양한 K 콘텐츠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영향으로 해외로 유입되는 속도 굉장히 빨라졌죠. 이 K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전병국입니다. 예. 요새 뭐 이 K자 붙은 게요.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요번 겨울방학 때죠. 유럽에 좀 오래 있었는데 체코나 이런 데 가보면요. K 뷰티샵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만 파는 아직 가게가 매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 K자 들어가면 요새 이게 뭐가 되나 봐요. 예. 미국 있잖아요. 미국에도 이 대형 매장에 가면 이 프라이드 치킨을 파는데 꼭 코리안 스타일.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값도 비싸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이 우리나라 K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K-팝, 방탄소년단, 뭐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OTT로 대표되는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 이 K 콘텐츠의 인기 비교 우리 차관님 뭐라고 보세요? 그 말씀처럼 최근에 이제 그 K 마크, K 콘텐츠가 K가 붙으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법이라고 할 정도로 마법. 예. 예. K 마법인데 K가 붙으면은 마법처럼 가격도 더 받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한류 열기가 그 기존에 이제 콘텐츠 분야에서 K-팝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에서만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좀 예능 부분까지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이고 아울러 이제 그 클래식, 미술, 문학 등 이런 그 예술 분야까지도 이제 점점적으로 조금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따라서 작년 집계입니다만은 한류 전 세계적으로 해서 한류를 K 콘텐츠를 즐기는 팬들이 한 1억 8천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이나 특히 외신에서 외국인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K 콘텐츠가 인기가 있느냐. 궁금하죠. 솔직히 우리도 궁금한데. 네,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외국에서 뭐 뒤에서 뭐 좀 거론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그 의도를 배경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무조건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어떤 요구를 많이 하는데 대단한 능력이 정부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그 K-팝의 세계적 인기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그 보면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이 매우 풍부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토양에서 자라난 아티스트 세대들의 어떤 자신감, 추진력 이런 것들이 K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다. 뭐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이런 분들이 그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그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은 과거에는 사실은 한국 우리나라의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는 한국용이었는데 좀 더 나갔을 때는 아시아용이었는데 그 지금은 세계적인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그 세계인들이 조금 이것을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능력이 우리가 이제 갖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 배경에는 뭐냐 하면은 1989년부터 우리가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 닫혀 있던 세계에서 여행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해외 유학을 하면서 그 높아진 해외 문화에 대해서 접하면서 그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편적인 이해 능력도 가지고 해서 그런 능력이 이제 공감한 능력이 바탕이 됐고 여기에 이제 한국의 전통과
독특한 문화가 이렇게 결합해서 다양한 소재를 찾아가지고 한국적 정서가 만들어진 이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커졌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두 번째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만들 때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인데 IT 강국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해서 콘텐츠 특히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결합해서 수준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따라서 시너지도 만들고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고 있는 그러나 세 가지 배경이 우리 K 콘텐츠 인기 비결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하고 저하고 사실 우리 후진국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라가지고 선진국에서 생활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멘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차관님 어렸을 적에 성룡 좋아하셨어요? 자키 챈이라고 자키 성룡. 홍콩 배우죠. 이소룡.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홍콩 영화의 전성시대였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홍콩 영화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 좀 이렇게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홍콩처럼 지금 우리나라 이게 콘텐츠가 막 뜨고 있는데 이게 또 홍콩처럼 이제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저께 그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도 간훈 클럽 토론에 참여해서 K 콘텐츠 자칫하면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K 콘텐츠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거고요. 인기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은 그 콘텐츠 자체가 좋고 또 보편성을 띠고 외국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수용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는 앞에 말씀처럼 좀 수준 있고 격이 있는 이런 콘텐츠는 결국은 어떤 우리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그런 상상력과 어떤 그 예술성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이 도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업계에서 콘텐츠 업계에서 또 문화예술계에서 끊임없는 그런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또 민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콘텐츠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인력 양성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뭐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미켈란젤로나 뭐 이런 그 레상스 시대에 이런 천재 작가들처럼 만들긴 하지만은 그 저변에는 그 이게 협업자고 이거 조합 전체 이렇게 하나의 1인 창작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지금은 다수가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공동 이런 콘텐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인데 콘텐츠 부분이 앞에도 IT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콘텐츠 부분에 플러스해서 요새는 신기술 이런 기술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술을 콘텐츠만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신기술을 적용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와 그다음에 기술이 결합된 인재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교육 체계를 봤을 때 조금 그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뭐 대학에서도 또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콘텐츠 진출할 수 있도록
좀 혼합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것은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을 또 이렇게 대부분 뭐 이렇게 해외 소비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또 콘텐츠 업계가 대부분은 보면은 영세합니다. 한 10여만 개 되는데 매출액도 적고 그 인력 구조를 보면 뭐 10명 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처럼 해외 지사를 갖고 있거나 이런 형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해외 진출하고 싶어도 그 진출하고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연계한 포인트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코트라처럼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강화가 돼야 되는데 뒤에 부분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우리가 수출 해외 진출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 좀 해외 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스톱 거점을 우리가 지금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데 LA라든지 베이징 이런 유럽은요? 유럽에는 파리, 파리. 런던 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네트워킹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외 진출 지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예. 세 번째는 정책 금융인데 그도 말씀드린다마는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은행 진출하지 문턱은 있다. 예. 이 기업들이. 그래서 정책 금융을 조금 더 정부가 많이 확보해서 뭐 이렇게 그 모태 펀드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융자를 한다든지 뭐 2차 보조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정책 금융도 금년에 한 8천억 정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내년쯤에는 한 1조 정도 규모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콘텐츠 산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차관님 그 우리나라 문화 아까 1조 원 지원 막 이런데 예산을 많이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예산 제가 알기로는 문화 분야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서 좀 낮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저 뼈아픈 지적신 같은데요. 그 정부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에 한 6조 7천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됩니다. 예.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예산 지출 규모라고 하는데 그 규모의 한 1%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 지원 우리가 조금 많이 이런 부분에 확보해야 되는데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이런 부분이 대폭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예. 정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확보하려고 뭐 예산 당국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그 필요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슬럼덩크인가 이게 뭐 예매율이 뭐 1위에서 그렇습니다.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열풍도 많고 사실은 제가 이 일본 드라마를 좀 보면은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일본 드라마를 또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OTT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게 원래 일본이 원작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리메이크하고 이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 한일 문화 측면에서의 교류 향후. 그 말씀 뭐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을 하셨고 아마 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한일 교류도 아마 크게 바뀔 그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잠깐 그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1998년에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중문화가 이제 개방이 됐는데 현재 이제 25년쯤 지났죠. 그 당시에는 일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될 경우에는 문화 식민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든지 이 오피니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해도 당겨줘야 돼. 그냥 문제가 많다 이런 예, 인식을 예.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사실상 그래서 일본 문화 개방이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되었는데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은 오늘의 이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저력은 대단하다. 일본을 뭐 넘었다 안 넘었다 이런 문제보다도 글로벌하게 보면은 일본 문화와 한국 우리 K컬처는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 있고 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분야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더 잘 나가는 분야도 있고 뭐 일본이 아직까지도 이제 뭐 애니메이션부터 강합니다만 잘하는 분야도 있고 이런데 어떻든 뭐 일본에 우려했던 그런 문제는 없어졌다 이런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겨울 연가로 시작해서 일본 진출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좀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이 이제 일본 내 한류도 진출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보면은 이 수출액을 보면은 그 양국의 콘텐츠 산업의 교류를 보면은 우리 콘텐츠 수출의 15%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예. 다른 개념이 높은 거죠. 그만큼 일본이 우리 문화를 이제 지금 많이 소비하고 예. 있다라는 이런 것을 증명하는 그런 거고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최근에 보면 극장 예매율에서 1, 2위는 일본 다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스즈메 문단속 여기에 1위고 그다음에 더 퍼스트 슬램 덩크 예. 여기에 2위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 문화를 지금 1, 2위로 소비하고 이 극장에서 예. 반대로 이제 일본 넷플릭스 1위는 우리 드라마입니다. 그럴 거예요. 예, 예. 더 글로리. 그래서 예. 서로 이제 조금 이제 MZ 세대들은 이런 뭐 위주로 소비를 예. 보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그 상호 문화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고 그래 되고 있고 좀 더 뭐 말씀드린 관광 분야에는 인적 교류가 한 1,000만 명이 되는데 예. 그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1위가 일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객도 일본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겠죠. 그런 정도 그래되고 그다음에 일본 관광청 조사인데 일본 Z세대 여성이 가장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를 조사하니까 예.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런 자료도 있고 예. 이만큼 아마 그 여건은 또 충분히 뭐 문화, 체육, 관광 이런 분야에서 서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가용될 볼 것이다. 이런 지속적으로 가는 문화 교류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정기적으로 계획이성을 가지고 한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뭐 문화장관회담, 항일축제 한마당 그다음에 청년문화예술가 뭐 포럼 그다음 미래세대 교류 이런 것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거고 이번을 대통령 일본 방문을 계기로 조금 그 양국의 그 젊은 세대가 서로의 문화 뭐 체육 또 관광 분야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 또 만들어서 한일 젊은 세대에 대한 이런 그 문화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뭐 교류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일본 그 규슈 가장 남부 가고시마라는 지역에서 배 타고 쭉 들어가는 그래서 원령공주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그 배경이 되는 야쿠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원령공주 예, 아주 예. 근데 그 섬이 뭐 인구도 얼마 없어요. 민박 그 잘 된 민박밖에 없는데 거기 민박집 주인 딸이 한국에 간 거예요. 예. 그 딸의 소원이 한국 한번 가는 거였거든요. 예. 사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요새 챗 GPT라는 거 왜 우리 차관님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뭐 요새 선풍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학교에서도 이게 좀 문제도 되고 관심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 채팅 애플리케이션 2년 후에는 컨텐츠 제작의 90%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촉발한 거대 이 변화 지금 우리나라 문체부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십니까? 사실은 그 콘텐츠 분야가 AI의 도움을
가장 많이 아마 받을 거고 예. 굉장히 연간 산업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근데 콘텐츠 AI가 이렇게 챗 GPT가 이렇게 일상화될 때 가장 그 핵심은 저작권 관련입니다.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과거와 달리 AI가 만들어내는 글, 예. 그다음에 그림, 음악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수준이 뭐 우리 일반 이제 저작자가 일반 창작가 만들어내는 수준과 못지않은 그러한 그 수준들의 작품이 나오고 예, 있는데 예. 그래 따라서 이제 AI 활용에 대한 콘텐츠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예. 그만큼 저작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정부에서 그거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직접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이었습니다.